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네네, 말씀드릴까요? 센터장에 들어오면서 그거 드릴 거네요. 경주센터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센터가 바쁘대요. 그래서 본부에서 원래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게 좋겠다. 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전송 갭이 거의 한 10초 이상 나네요. 네. 보통 7에서 10초.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 요거만 보시고 그냥 계속 이거 맞춰서 이어나가시면 하시면 네. 잘 넘어갑니다. 네. 여기 나오는 게 소리는 안 나오죠? 지금요? 조그맣게 나오고 있어요. 네. 왜요? 저한테 욕하시게요? 뭐 노래하시게요? 해도 됩니다. 미안한데요. 다리를 약간만 오고 계시면 다리는 안 보이는 걸로. 보여. 아니에요. 보여요? 네. 조금 보는 사람이 불편하고. 그치. 그 지금 이거 했습니다. 약간 이래 해도 안 그래도 아까 화면 보니까 다리는 안 나오길래. 아니, 나와요? 네, 근데 저거는 여기 이제 잠시 방송 날려서 그렇고. 나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를 이제 사모님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모님들이 지적을 그렇게 하시는데 다리 좀 잘 예쁘게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두 번째 나오실 때는 그걸 되게 신경 쓰길래 누가 뭐라 했나 했더니 그 뭐지 우리 마눌님한테 혼났다고요. 다소 곳이 앉아 있어요. 네. 사모님들이 그 피드백이 정확하시네 이러면서. 중요한 지적이네요. 쪽벌은 보기 싫잖아요. 네. 근데 청장님 직접 이렇게 피드백까지 하시고. 잘 잡혀가니까. 네. 진짜 혁신을 선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센터 가서 이제 방송. 네. 안 그래도 좋아요. 그 현장 라이브 제안했습니다. 네. 아까 현장 라이브 하자고 막 그러시죠. 거리 좋잖아요. 네. 거기 기업들도 있고. 따뜻한 봄날 벚꽃 폈을 때 한번 오시면. 네. 요새 기술 기업들 나와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예. 한 개 기업이 직원 한 7, 8명 데리고 있는 데는 이제 하고 나머지 한두 명 있는 데는 거의 재택입니다. 메이크 스페이스나 오픈 랩도 그렇고 다 뭐 클로징이다 보니까 2시 1분입니다. PD가 시작하자고 하면 시작합니다. PD가 김 PD? 청장님. PD가 왜요? 점점점. 네. 노코멘트. 제가 퇴근하면 이제 윤스테이를 몰아서 막 보고 있는데 거기도 그 나영석 PD가 우리 메뉴를 추가할까? 안 돼! 지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메뉴를 추가할까? 이러니까. 안 돼. 근데 보통은 이 다른 방송들 대담할 때는 이제 사회자하고 이제 대담자가 약간 좀 대각선으로 마주 보면서 절대 카메라로 이렇게 맞아요. 크로스를 하던데 네. 저희는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서 이렇게 보고 대화를 하니까 좀 관객들 중심으로. 일단 제가 막 처음에 초창기 방송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최첨단이 아니고 그냥 네네. 좋게 말하면 인하우스 시스템, 한국말로 말하면 간의 수공업으로 하고 있어요 방송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하려면 카메라가 이제 여러 대 있고 스위처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간의 수공업이다 보니까 그렇게를 못하죠. 영킴 얘기입니다. 이후에 대구 청장님 센터도 하는 거죠? 네? 대구 센터도 하는 거죠? 이후에 저희 말고 이후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무관님, 조영 팀장 메일도 공개하시죠. 실명과 함께. 왜? 상관없는데. 한다. 화면을 왜 안 넣죠? 조면하게 들어가 있구나. 네네.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그 방송 시작 전에 오시면 인사하셔도 됩니다. 김영님이 누구세요? 저희 그 예. 혹시 안에 계시나요? 아니 제가 네? 혹시 아닙니다. 참 그 사장님이세요. 중소기업 대표님이세요? 네. 요즘 힘드실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저희 방송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시 4분인데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3, 2, 1 하면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에로타파 증문즉답 즉석에서 라이브 Q&A 해드리는 시간 수목금으로 항상 찾아뵙고 있죠. 2시부터 3시까지 저희 유튜브 채널 검색명 에로타파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유튜브 Q&A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저희 무슨 주제로 하는지를 항상 봄돌이 앞에 써놓도록 하고 있죠.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 안내, 그리고 창경센터 이렇게 줄여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또 사업 소개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 다음 주가 기다리고 있죠. 저한테는 다음 주는 늘 기다려지는 주죠. 이번엔 또 뭐 할까? 오늘은 오늘이고 다음 주 수요일은 3월 10일입니다. 3월 11일에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직접 여러분께 돈을 통장으로 꽂아드리는 게 뭐가 있는지 하고 있는데 잡아놨는데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간간히 원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라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네요. 그리고 목요일 3월 11일에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래서 이노비즈는 이제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이라고도 부르고 메인비즈는 경영혁신형 기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에 관해서 인증 어떻게 따는지 그리고 평가받을 때 또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대답해드리고 또 저희가 설명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벤처기업 인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이 이번에 변화가 많이 있죠. 저 오전에도 어떤 회사 갔다 왔는데 벤처기업 인증을 이제 갱신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바뀌어가지고 좀 낯설다. 이런 거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벤처기업 인증에 관해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또 하는 과정이나 평가를 또 이것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Q&A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3월 12일을 금요일까지 일정을 안내드렸고 일정을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지만 이거를 생각했다가 메모하셨다가 보시는 건 너무 힘드신 일이죠. 그래서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설명할 때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그 PPT 화면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청 홈페이지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저희 청 홈페이지에 알림 소식이 있습니다. 왼쪽 그 위에서 두 번째 알림 소식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공지사항에 가시면 저희가 항상 올려두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어디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제 설명이 너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상황이 있고 저희는 또 목적이 여러분들 질문에 원하는 대답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화면으로 나가는 화면 자체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을 경우가 많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훨씬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방송은 항상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다음 주 메뉴나 이런 것도 저희 메뉴판 이런 거 차려져 있어요.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거나 내가 아는 사업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아니면 들어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아니면 그런 담당자가 나와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채팅할 때 알려주셔도 되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여러분하고 소통을 잘 해보려고 저희가 커뮤니티 탭도 열고 또 열심히 또 여러분 의견을 받아보고자 하니까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누구누구 나와서 지금 앉아있나 궁금하실 텐데 그 곰돌이 뒷봉부터 인사를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중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유진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유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창조경제센터 조호영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은 저희 이제 설명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송 뭐 이렇게 설명 나가는 도중도 상관없고 다른 분 대답을 하고 있는 중간이라도 상관없고 하니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방송 설명 중에 다시 또 질문 받고 여러분들 질문에 어떻게든 신속하게 답변 드리고 이어서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질문을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센터는 경북 구미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난 2014년 12월에 설립되어서 올해 설립 7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 저희 센터 비전과 전략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지역의 혁신 창업 허브로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이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사업화 지원 그리고 창업을 한 기업들이 성장하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네. 저희 센터에서 비록 7년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시제품 개발과 또 제품 고도화 그리고 성장 그리고 스케일업 보통 이제 성장 또는 글로벌 진출이라고 표현하는 창업 기업의 전 생애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 대부분 단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2021년에 운영되는 사업들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먼저 창업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상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교육부터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모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비 창업자들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제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센터 프로그램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필요할 때 수시로 이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멘토링 프로그램 소개 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발굴하는 지스타 피치데이 프로그램과 대학생들의 경진대회인 이제 지스타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그리고 시제품 개발을 도와주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 패키지, 스타트업 중소기업 미덕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40, 50대 세대를 위한 행복창업 엑셀러레이팅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주는 3개의 그 성장 가속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투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세한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사업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페이지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면 특히 예비 창업자분들은 꼭 아셔야 될 사업이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 지원을 이제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창업진흥원에서 총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창업기업들의 사업화 지원을 단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 입문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 단계에서 그 39세 미만 청년과 40세 이상 중장년을 구분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저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에 약 36개 기관 중에 하나로서 30개 팀을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3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정도 그 공고가 이제 게시될 예정이니까 저희 센터 홈페이지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사업 내용은 최대 1,000만 원, 평균 6천만 원 정도의 시제품 제작, 특허 마케팅, 기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각 팀 사업 내용에 맞는 전담 멘토를 연결해서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애로사항들을 수시로 상의하고 빨리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그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곧 공고가 임박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아예 따로 메뉴로 해서 지금 그 시간을 마련해 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예,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저희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질문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김성성성님께서 신층 면접 질문은 어떤 것을 물어보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그 두 번째 또 같이 질문도 이어서 네, 또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비 창업자인데 청창사, 청년 창업 사관 학교도 합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합격률이 낮은지, 기창업자보다 이제 예비 창업자가 합격률이 더 낮은지를 물어보신 것 같으세요. 혹시 그 심층 면접 질문이라는 게 그 경북 창조 경제 혁신센터 입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그 성성님,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그 심층 면접 질문이란 게 뭐 예를 들어 여기 안에 있는 세부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면접 질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북 창조 경제 혁신센터 입주 기업들이 있죠? 네. 네, 그 입주하는 조건의 어떤 면접 질문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말씀하셔서 혹시 그 입소하는 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요 질문 주신 것만 가지고 유추를 해서 생각해 봤는데 제 얘기가 맞는지 좀 쳐주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성성님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제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성님 지금이 더 열심히 아마 그 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즐겁게 기다려보도록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한 시트를 그럼 설명을 더 드려볼까요? 네, 스타트업 앤 SME 미덕이라는 사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2019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그 스타트업이 가진 애로점과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이 가진 애로 기술을 양방향으로 해서 쌍방향으로 해서 기업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업기업의 애로를 중소기업이 해결해주고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을 창업기업이 해결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7개 팀을 모집 예정이고요. 사업화 지원금이 팀 매칭이 필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창업기업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한 팀이 돼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매칭된 팀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4천만 원 정도 드립니다. 단 사업화 지원금은 이 7개 팀을 대상으로 다 드리지만 팀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북 도내에 창업기업들이 가진 애로점이 많습니다. 제조 양산 연계라든지 품질 해결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을 중소기업이 해결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또한 4월 달에 공고가 진행되니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지금 그 성성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그 심층 면접 질문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창업사관학교하고 그 동시 합격할 수 있냐 뭐 이걸 물어보셨었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도 그렇고 예비창업 패키지도 그렇고 둘 다 PPT 면접 다음에 심층 면접이 둘 다 있더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PPT 면접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심층 면접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고 사업 아이템이 친환경 사업인데 에코 창업 쪽으로 가야 할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보고 비교 견적 같은 걸 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뭐 창업하실 때는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입주 얘기하시는 거는 맞아요? 아니면 사업화 신청 얘기하시는 거세요? 제가 아까 그거를 개념을 잘 못 잡아가지고. 예? 사업화 지원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2차, 3차 면접 막 이렇게 있나요? 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 창업 패키지는 서류 심사, 발표 심사 2단계로만 진행이 됐고 심층 면접이라는 단계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원래 새로 도입되는 걸 보신 것 같은데 그건 기간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그 각 사업 아이템에 맞는 질문들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요.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공고가 나지 않아서 아니 여기서 심사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공고가 안 현재는 나서 아직 공고가 안 나서 네. 심층 면접 단계가 있을지 없을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혹시 작년에는 없었어요?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있다고. 네, 아직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원래. 네네. 그럼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요? 1차는 서류가 있고 2차가 그 다음에 뭐 발표가 있고 네, 이래요? 발표 심사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1차 서류, 2차 발표? 네네. 그랬는데 이제 30 그러면은 개를 경북창경센터에서 최종 선정을 해요? 아니면 창진원에서 끝에는 선정을 합니까? 네, 각 기관별 TO를 가지고 센터에서 직접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별 TO가 지금 30개 있다고 하시면 30개 자체를 선정은 경북창조경시센터에서 하시는 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 평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발표 평가 있었고 네, 근데 거기에서 선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공고가 아직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서류 평가하고 그 다음에 발표 평가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고가 나온 상태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 그리고 청년창업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층 면접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심층 면접이라 그러면 면접 자체를 2번 한다는 뜻인가? 네, 제 생각에 상은 지금 다 뽑혔잖아. 네, 네. 지금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발 네. 중이에요. 네, 지금 이제 성성님 지금 이제 어쨌건 결론은 그러니까 질문을 2가지 하셨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고가 안 나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하고 대면 그 발표 평가하고 딱 2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딱 2단계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다 하시네요. 근데 곧 공고가 제가 아까 왜 그 PPT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가 임박해 있거든요. 아마 곧 조만간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 사업 공고에서는 사업 공고일 날짜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단계를 어떻게 거치는지도 나오거든요. 손님들한테 전화해보지. 지금 전화. 제가 저 상태 담당이잖아. 예비 창업 패키지. 그러니까 얘기 알거 아니야. 저희 지금 담당 PD께서 그 예비 창업 패키지 담당 주무관께 전화를 해보자 하시거든요. 네, 저희 갑자기 굉장히 라디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전화해 봅시다. 그러면서 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카를 해봐. 네, 지금 이제 성성님이 청년창업상환학교는 서류 평가하고 PPT 면접. PPT 면접이 뭘까요? 그냥 면접. 아, 그냥 네, 면접이 면접. PPT 네, 면접이에요? 네네. 발표 심사. 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심층 면접은 이렇게 1대1 1대1.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예창패도 동일하게 올라와 있더라. 근데 예. 저희 지금 담당 주무관한테 지금 박유진 주무관 곰돌이 옆에 박유진 주무관이 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가든가 여기 우리 방에 여기까지나 아, 네네. 저 핸드폰 번호가. 핸드폰 번호 없대요. 아, 제 친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방송 중, 잠깐만 내가 네, 이제 방송 중에 알았네요. 박유진 주무관은 손인배 주무관과 친하지 않다. 네. 제가 네. 저 줄게요. 아, 그러면은 그 중간에 지금 전화 연결하는 중간에 저희 라디오 같죠? 그 친환경 사업을 하신대요, 성성님이. 그래서 전화 걸었어. 에코 창업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야 할지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거 신청할 때 이렇게 카테고리나 방향 이렇게 잡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왜 저희 사업도 신청할 때 보면은 IT 분야, 뭐 분야 이렇게 잡듯이 잡나요?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청년과 전화 중장년 연결. 구분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청년하고 중장년. 네. 네, 선생님 그 지금 저희 방송 중인데요. 네,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네, 그 질문이 들어와서 네네. 네. 계시겠네. 신청 면접 있는지. 그
예비 창업 저희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신층 면접이 있나요? 네네. 그 일단 올해까지는 얘기 나온 게 없어가지고 아마 그 서면 평가 이후에 발표 평가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아직은 공고가 안 나와가지고 아, 네, 확정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청 면접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혹시 만약에 신층 면접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네. 면접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지. 그 아마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 방송 보고 이제 말씀하신 공고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심층 면접은 말 그대로 그 좀 그 발표 평가에서 다시 좀 추려가지고 한 뭐 1.1에서 뭐 1.2대 뭐 1, 뭐 요정 저도 경쟁률은 정확하진 않은데 좀 한 번 더 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좀 이게 저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심층적으로 좀 뭐 경영자의 뭐 경영 의지라든지 뭐 좀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답변이 좀 부족하죠. 그 그 성성님 지금 담당 주무관하고 연락을 했는데 지금 창진원에서 얘기가 없대요. 신청 면접. 아, 네. 없다. 네네. 확인했어요. 네네네. 저희 지금 관리기관인 그 창업진흥원이 있어요. 그 창업진흥원에 관리를 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에 심층 면접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지금 공고 전이기는 한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서류하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인터뷰가 있고 이러니까 아마 예비 창업 패키지도 똑같이 3단계로 할 거야. 이렇게 아마 밖에 이렇게 성성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밖에 이게 소문이 많이 아마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지금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창업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신층 면접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있다고. 전화 연결은 네, 전화 연결은 손은배 주무관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되게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끊으니까 연예인하고 통화하는 느낌이에요. 네, 네, 저희 재밌게 지금 오늘 연가라 가지고 안 나왔어요. 뭐 그래서 네, 그랬는데 저희 연가 때도 저렇게 전화를 한답니다. 네, 근데 전화를 받아가지고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성성님 다른 질문 중에도 뭐 에코 창업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다 그러셨는데 이게 혹시 사업 신청 때 저렇게 방향성을 잡는 게 신청해서 평가받는 게 중요한 거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사업 아이템에 맞는 그 분야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 아이템이 중요한데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업력을 기준으로 이제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이 모두 다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다 그 중복 지원이 안 된다면은 이제 다 참여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모두 다 준비하셔서 이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성님 만약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창업 업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청서를 받는 거라서 뭐 그게 크게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럴 거는 아닌데 만약에 사업화 분야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딱 있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제 말이 이상하거나 나는 그 질문이 아니었는데 그럼 꼭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질문하신 거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뭐 제가 밖에 다녀보면 저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사업화 신청을 할 때 제목을 요새 뭐 ICT나 뭐 IoT 붙이고 이래야 붙여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끌어다가 뭐 스마트자를 붙이든지 I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소문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밖에 있고 제가 들을 정도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사업 분야에다가 그 방향성을 어디로 조금 잡느냐에 따라서 선정해주고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서 그냥 제가 가진 정보만 가지고 그 생각을 해봤는데 성성님 제 질문이나 대답이 이상하거나 그럼 꼭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아무 때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뭐 방금 전에 전화도 하고 했지만 열심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설명 조금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이제 원래 처음 아니죠. 이 사업은 전국 창조경제센터가 진행했던 사업인데 원래 처음으로 이제 영남권을 하는 저희 센터가 이제 거점 센터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남권이라고 말씀드리면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대구, 경북 총 5개 센터가 모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주관 기관이 되다 보니 이 사업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드리면 좀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개요를 보시면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한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자원과 특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상북도 그러면은 의성, 뭐 아니면 군위, 영양, 영주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아이템을 들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남권에 올해는 총 49개사, 경북은 11개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공고 예정인데요. 이것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제가 이해하기에는 뭔가 그 창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자, 쉽게 예를 드릴게요. 김천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경북 김천에서 특산물이 제일 많이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국의 80%가 80%를 보급하고 있는 그 특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 호두인데 이 호두를 가지고 만드는 창업자가 있습니다.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두를 가지고 빵을 만들고 이 빵에 관련된 트렌드를 히스토리를 입힙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고 팔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 지역을 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약간 문경 오미자 같은 거.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예, 네네네. 네. 그리고 부산에 하면은 뭐 부산의 어묵이라고 예, 유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경남에 하면은 뭐 특이한 게 뭐 거제도도 있고 뭐 네. 섬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성화 분야들이 많습니다. 뭐 푸드도 있고 지역 가치도 있고 뭐 관광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청도 와인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그런 것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업을 하실 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술 창업을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건 특이하게 이제 지역적인 자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술 창업도 아니고 생계형 창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시면 좀 지역 기반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될까요? 네, 뭐 제가 옆에서 막 떠들었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거 생각나요. 그 경북에 무슨 뭐 사과 그 아버님이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되게 어린 사과가 나오면 그거를 버린대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뭐 폴리페놀이나 뭐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항산화 뭐가 많아가지고 그거 갖고 그 화장품 만드는 사업을 아드님이 시작을 했는데 스토리를 되게 잘 입히면 좋겠다. 왜냐면은 대구 경북이 되게 미인이 많은 고장으로 유명한데 사과를 많이 먹어 그러지 않냐. 그거를 밖에선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되지 않냐고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 지역 특화 산물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저희 다시 질문 들어와서 근데 성성님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면 진행자는 굉장히 그날 기뻐해요. 잠도 잘 와요. 그래서 그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지역별로 밀어주는 사업이 따로 있다고 들었다. 경북 지금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거 아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그 밖에서 들릴 때 근데 그런 거 있는 거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맞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저희 창조경제센터가 전국에 17개 있다 보니까 지역적 특화 산업은 따로 있습니다만 밀어주는 사업은 그 특화 사업을 가지고 다른 기획을 하지만 밀어주는 사업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밀어주는 사업이 이런 특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쵸. 네. 지금 이제 뭐 영남권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하면은 영남권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약간 소개하신 거 말고도 지역 특화 사업처럼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경북 창격센터에서만 하는 사업이 있던지. 지금 김성성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 이제 창업성공 패키지 사업 공고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 많이 바뀐 점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각 권역별 특화 사업별로 우선 선발하겠다라는 맞습니다. 내용.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심층이나 현장 심사라는 부분들이 그 공고에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중에 가장 빨라서 네,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인데, 네,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제 그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 계획을 조정을 하고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이 종합적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 방향과 꼭 일치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지역별로 밀어주는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특화 분야를 선발하는 이제 별도의 사업들이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대면 분야 육성 사업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육성 사업이라든지. 근데 경북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이제 그 특별히 그 지역이라 그래서 특화시켜서 이렇게 내놓은 메뉴는 요전 메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전 메뉴 보시면 SME 미더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 경북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 두 글자가 있습니다. 제조. 그 제조업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이제 경상북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이제 제조 기업들이 많은데 창업자도 많습니다. 근데 창업자들이 이제 제조업을 하려면 많이 힘들거든요. 오래도 걸리고. 그러다 좀 빨리 창업자들의 성장할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희 센터 특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 아무래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아예 그걸 명시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요게 트렌드인가 보다. 국가지원 사업도 트렌드화되고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는 이런 거에 더 민감하시니까 안에서 일하는 저희보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북 창경센터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성성님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질문 주시고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간다 얘기해 주시고 물려서 이렇게 파생 질문 있으면 꼭 해주세요. 네. 저도 성성님 덕분에 이렇게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뭐가 이렇게 바뀌어서 약간 나오는지 이런 걸 알게 됐네요. 전혀 모르다가 감사합니다. 네, 김영님께서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식품업종 관련 업체도 해당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김영님 사업 소개하시기도 전에 그 사업을 알고 계시네요. 네. 그 그러니까 소재품 장비를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18년도인가 말부터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겪으면서 이제 생긴 사업인데 그 식품 업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식품 업종이 소재 부품 장비에 해당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해당되신다면 이게 꼭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김영님이 가진 독단적인 기술이다.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고 하시면 해당이 되십니다. 근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업 공고에 보시면은 이제 곧 공고가 날 건데 한 4월 중순쯤 공고 예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업 분류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산업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면 가능하십니다. 네네. 제 생각에 아마 저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게 있거든요. 이제 수출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올해 항목 중에 신산업 K바이오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 해당되는지를 알려면 그 옆에 표가 쭉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품목이 옆에 쭉 적혀 있어요. 마스크, 진단시약, 진단키트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밖에 못 외워서 죄송하네. 이제 진단키트, 그 다음에 특수 잉크 3D 어쩌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내가 해당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매출이 500원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그거 매출이 일어난 것만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품목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공고에 딸려 나오는 품목표에 내 거랑 합치가 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김영님께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과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둘 다 이제 중기부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는 지금 가이드가 나와야 되실 걸로 중복이 되는 걸로 제가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복이 됐었던 네네, 됐습니다. 네,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셔서 초기 창업 패키지로 지원하시는 경우가 잘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소재 기반으로 특화된 아이템을 가지다 보니까 기술 창업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초기 창업 패키지로 지원하시고는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단독으로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작년에는 2개 다 하는 게 가능했는데 올해는 가능하지는 않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어찌됐건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댓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원칙적으로 하는 게 가능은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하고자 해도 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아마 댓글을 달아주실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얘기했는데 그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중간에도 상관없고 설명드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준비한 거 설명드려볼까요? 네. 네. 다음 소개해 드릴 사업은 다 할 건가요? 지금? 아니죠. 다음 소개해 드릴 사업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40, 50대 장년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4050 행복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경북에 거주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면 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3월 중순에 사업 공고가 이제 날 건데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이제 사업 성격은 같으면서 경북에 거주하는 40, 50대만 이제 참여하실 수 있어서 다른 사업보다 이 경북에 거주하신 분들은 이제 그 비교적 참여 선정률이 이제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내용은 창업 교육과 멘토링, 그다음에 이제 기술 애로 사항에 대한 이제 컨설팅 부분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고가 나면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꼭 찾아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업으로는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사업인 지스타 드리머스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듯이 기업이 이 창업을 하고 나서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경북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스타 드리머스 사업은 6개월 동안 초기 창업 기업을 선정을 해서 2천만 원의 바우처를 통해서 제품을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고 또 투자를 받아서 양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경북도와 삼성전자가 출자를 해서 조성한 C펀드라는 투자 펀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연간 20개 기업, 올 상반기에는 이제 1월에 이제 10개를 선발을 했고 5월 중에 다시 하반기 17기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난 15년부터 약 110개사를 이제 선발하고 육성해서 그 중에 84개사에 200억의 투자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올 5월에 투자 연계된 지스타 드리머스 사업이 공고가 나면 지금 창업을 해서 이제 7년 이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외부의 그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또 그 사업 성장에 의미를 두신다면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그 무슨 제가 또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우처의 메뉴가 뭐 있어요? 바우처는 시제품 고도화, 제품의 고도화,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시제품 고도화라는 게 시제품 제작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시제품 제작.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마케팅, 그다음에 특허. 마케팅하고 특허 내고.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골라서 자기가 바우처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업 프로그램 그럼 되고 나면 C펀드를 받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지원을 선발한 10개 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 보통 4, 5개 정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5억 이내에서. 네, 마치 저희 뭐 R&D 네. 선정되고 나면 마케팅 지원 따라오는 것처럼 그럴 확률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라는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업 자체를 하고 나서 그 사업을 시제품을 만들고 마케팅하려면은 마케팅 도구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조사할 것도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 2천만 원 내에서 근데 사실 기업 2천만 원이면 아마 그렇게 너무 많은 거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한 거 이렇게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중에 잘하는 기업은 한 반의 반수 정도는 펀드 자체를 투자할 기회도 훨씬 많이 유리하게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가적으로 이 사업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경북센터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파트너 대기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기간 동안 삼성전자에서 파견되어 있는 담임 멘토가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그
삼성 사내에 있는 전문가 분들을 이제 기업애로 기술을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고 또 개발된 제품들이 삼성전자 각 사업부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연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하고 이제 긴밀한 네. 연계를 받아서 이렇게 조언을 받고 그러고 그쪽으로 약간 사업 영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기회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연계도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네. 메리트가 있을 좀 그렇죠. 높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저희 센터 오시면 만나기 힘드신데. 네. 그리고 네, 다음. 네. 다음 프로그램은 그 해외 시장 진출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경북 혁신벤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얻고 이제는 수출을 염두에 두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의 파트너들 만나고 이분들과 함께 현지에 마케팅을 하고 유통 채널을 뚫고 또 이제 현지 시장 조사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그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인프라를 가진 플러그 앤 플레이하고 함께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3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서 1단계 국내 준비 단계에서는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홍보를 위한 영상과 그 마케팅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국가의 사전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또는 이제 바이어들에게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영문 소개 자료 제작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부터는 플러그 앤 플레이에서 이 기업에 맞는 현지 전문가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약 8주간 이제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고 또 현지 그 이제 워크샵 등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싱가포르 이제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현지 미팅들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이 부분은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김영민 질문 받아볼까요? 네, 김용님께서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받으려면 법인 회사만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은 투자와 연결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발 단계부터 법인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선발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만 투자가 협의되는 단계에서는 법인 전환을 이제 하셔야 투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신청 자체를 하실 때는 개인 회사고 뭐 이런 구분은 없다. 네. 근데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몰랐네요. 개인 회사는 투자를 못 받나요? 네, 네. 투자는 이제 그 주식의 지분을 아, 이제 네,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법인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그 창업은 멀고도 멀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스타트업 드라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투자를 잘못 받으면 네 회사가 통째로 넘어간다. 막 그 얘기를 막 그 드라마 안에서 보면 하거든요. 수지가 한 말이죠. 수지. 네네네네네. 그거 보셨군요. 네, 한 번씩 봤습니다. 왜냐면 공감이 많이 가니까. 아, 네네. 그래서 그 얘기구나. 네. 뭐 아무튼 저 혼자 알고 좋아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개인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 하시는 건 괜찮은데 투자할 때는 반드시 법인 전환이 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네,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질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소개하실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다음은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에 공고가 나서 지금 모집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요즘 그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그 처음 시장에 소비자들에게 나의 제품을 알리는 유용한 통로로 활용이 이제 되고 있죠. 아마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품을 이제 미리 구매를 하고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면 창업자들이 이 돈을 모아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약 2개월 이내에 각자에게 배송해 주는 프로그램을 형태를 주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15개 회사를 모집을 해서 선발된 기업들에게 이 제작한 제품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랜딩 페이지 제작, 그리고 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영상과 마케팅 자료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시행을 해서 목표 금액 이상을 도달한 기업들 중에서 우수한 기업들 4개사는 추가로 사업화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서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마케팅 할 수 있는 비용도 약 1,500에서 500만 원 정도 추가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이 3월 19일까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질문 릴린님이 하신 질문 읽어주시겠어요? 네, 회사에서 스펙 없이 보고 계신데 사회적 기업이 올해부터 대거 개편된다고 들었다고 하십니다. 투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개선이 됐는지, 기존에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약이 있어서 단순히 취업률 상승을 위한 단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사회적 기업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기업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 사회적 기업 메뉴 한번 마련해야 되나요? 오늘 이제 저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있는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회적 기업 관련된 혹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아쉽게도 아직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육성하는 사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좀 더 릴리님 해보고 댓글로 달아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딱 읽다 보니 저희가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이제 저희 평가할 때 뭐 사회적 기업이면은 혜택을 드리고 가점을 드리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제가 방문한 적 몇 번 있긴 있는데 자세히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걸 또 보고 제가 그런 느낌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릴리님 댓글을 주셔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나요? 사회적 기업도 혜택도 많고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다른 또 소개할 만한 사업 있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021년에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멘토단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멘토분들에게 멘토링 받을 수 있는 참여 기회가 기존에는 센터에서 선발한 지원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인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이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에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경북 창조경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멘토단을 지정을 해서 센터로 멘토링 신청을 하시면은 한 번은 이제 기업들에게 멘토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연간 한도는 기업당 3회 또 회당 2시간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횟수가 일반적인 멘토링은 약 40건, 투자 관련된 멘토링은 이제 20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3월 중에 각종 사업을 준비하시는 창업자분들이 사업 계획서 작성 멘토링을 많이 활용하실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이런 멘토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제 빨리 신청하셔서 지금 각종 사업 공고, 사업 신청 준비하실 때 활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지금 지스타 창업 멘토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저희 방송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항상 끊이지 않고 많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어려워서 누구한테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솔직히 알지를 못했어요. 이거 팀장님들 뵙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도움을 많이 원하실 텐데 요것도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열어드렸거든요.
그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치시면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면 치면은 나오는 이제 바로 가기 하면 나오는 공식 메인 홈페이지죠. 여기 들어가서 방금 전에 그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 어떤 거 있는지 도움받으실 수 있는 멘토들이 어느 분이 있으신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인 페이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딜 가면 되나요? 상단 두 번째 창업이라는 탭 맨 아래에 있는 멘토단을 보시면 멘토링 가능 분야에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시면 약 16분의 사업계획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멘토분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원하시는 멘토를 선택하고 경북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공고문에 멘토링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수시로 신청하고 접수받아서 승인 후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멘토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그 위에 메뉴에 보면 창업 있거든요. 거기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맨 밑에 멘토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그 분류를 할 때 보면은 멘토단 들어갔을 때 저희 지금 이제 그 얘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창업 그 맨 위에 거 선택했었는데 몇 개 되죠? 뭐 있어요? 카테고리가 창업 일반 분야, 기술 특화 분야 해서 크게 2개 분야에 16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카테고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해당하는 그 그룹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 신청을 하시면 네, 멘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저희가 막 얘기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거 아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은 어디 가서 하죠? 여기서? 신청은 그 세소식 공지사항에 사업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공고에 사업 신청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네. 그 맨 오른쪽에 세소식이 있었는데 세소식에 이제 사업 공고에 들어오면은 세소식의 공지사항에 들어오면은 신청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얼굴을 보고 뽑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멘토를 하나 뽑았다 그러시면은 이제 네. 그분한테 이제 신청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또 중요한 거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거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고 기업당 한 번 할 수 있나요? 최대 3번까지는 가능합니다. 최대 네. 3번까지는 가능하다 하시니까 필요할 때 이용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귀로도 이 그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까 저희 전화 연락 했었던 손인배 주무관께서 그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청년창업사관학교 심층심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청 동기,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사업비 집행 계획 타당성 등에 대한 인터뷰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저 댓글을 보고 마음이 혹시 무거울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혹시나 그래서 저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 해시태그를 청년창업사관학교로 걸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연관이 많아 보여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대표께서 심층적으로 면접을 한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비전을 잘 갖고 있나 이런 거를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보나마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제가 이제 그거 면접위원은 아니니까. 그런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계획이 서 있냐. 그래서 요게 정말 시장성이 있냐. 그래서 뭔가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물어보시겠죠. 그러고 계획서 그 문서에 쓴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거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그 청년창업사관학교하고 동시에 뭐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심층 면접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그런 게 잘 아마 들어가 계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얘기 술술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영님이 혹시 오늘도 이동 중이실까봐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식품 관련 기업은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확인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산업분류 코드라는 걸 맞게 아까 왜 산업분류 코드랑 맞아야 돼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식품 관련은 분류 코드가 아예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소부장 스타트업 100 같은 경우에는 식품 관련은 매칭이 되지 않아서 죄송한 면이 있네요. 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모두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설명은 이 정도로 다 드렸나요? 네, 그리고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 창조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 특히 3월, 4월 달에 제 센터 홈페이지를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과 그리고 창업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 다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공지가 되고 이 안내가 되는 데 있어서 이 클릭을 꼭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4월입니다. 네, 꽃피기 전에.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생겨서 꽃이 아무 때나 펴가지고 꽃피기 전에란 말이 좀 무색해지기는 했는데 꽃피기 전에는 꼭 한번 보시면 그 원하는 걸 좀 찾아내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아까 왜 저희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성공 기업 그 소개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왜? 네. 네. 센터 홈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이제 그 성공기업 스토리를 올려놓은 걸 보여주셨는데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 거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안내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홈페이지 다시 들어왔습니다. 성과 정보 기업 및 제품 소개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네, 성과 정보라는 탭이 있네요. 그래서 기업 및 제품 소개가 있네요. 네.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상단에 두 번째 있는 왔다라는 기업을 소개해 네, 드리겠습니다. 기업 이름이 왔다. 왔다네요. 네. 네. 네, 이 기업은 쉽게 실내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치 정보 서비스는 그 위성을 통한 GPS 정보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리적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하는 내비게이션 등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 이 GPS는 지하 공간이나 터널과 같은 이제 공간에 들어가면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각 실내에 있는 네트워크 단말기의 그 송수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하철역 안에서 A라는 떡볶이 가게를 찾아갈 때 여기를 어떻게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실내 어디쯤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약 오차범위 2m 이내로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실내 위치 정보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작년에 그 일본 도쿄올림픽에 실내 위치 정보 서비스 파트너로 지정이 됐고 이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쿄와 신주쿠역에서 데모 서비스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 올림픽이 조금 불투명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이러한 위치 정보 서비스 기술력이 잘 알려져서 일본의 피사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이제 실내 물류 서비스에도 이러한 이제 위치 정보가 활용이 될 정도로 아주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왔다라는 기업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지사 드리머스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고 작년 8월에 이제 팁스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발전된 기술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경북센터 지사에 꼭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저런 어떤 입주 기업 중에 이렇게 성공 사례가 이렇게 올려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른 회사가 사업을 이렇게 썰을 어떻게 풀어놨는지를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또 저희 또 방송을 예비 창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생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그 보시기 때문에 또 이제 되게 막연하거든요. 저거를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회사에 계시고 저랑 이제 지원 사업 때문에 가끔 하셨는데 아마 곧 퇴사하실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있을 때는 별로 어렵게 생각을 안 했는데 나가서 진짜 나는 뭐뭐뭐 해야지 해서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나가서 진짜 생짜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아는 게 다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신대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썰을 풀어놨는지 한 페이지로는 어떻게 써놨고 예를 들어서 그림을 배치하고 해놓을 때 아니면은 간단한 문장 4개로 표현할 때 이런 거는 이렇게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실제로 작성되어 있는 게 뭐뭐뭐 있고 이런 거 보면 되게 많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많이 필요하시면 이것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왔다 서비스는 저처럼 길치한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어디를 갈 때도 그 길내비를 켜서 가지 않으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웃을래나? 아니야, 네이버에선 좋아할 수도 있어. 저는 네이버 길찾기를 가지고 그걸 실제로 키고 가거든요. 근데 그 불편한 점은 뭐냐면 아예 그 실내로 들어가 버리면 저는 이제 그 스타필드나 그 코엑스 아래 지하 같은 데 가면 진짜 못 찾아요. 그래서 아마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별마로 아니야. 그 중간에 서점이 하나 있는데 그 서점 없으면 저는 아마 들어가면 못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앙에 어디를 보고 여기에서 오른쪽이었어. 그렇게 해갖고 찾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런 내비가 있다는 거를 아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길치한테는 굉장히 아마 저분이 사장님 남자분이세요? 네. 그 여자친구가 상당한 길치라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거를 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드라마적인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제 주변 친구들이 저 때문에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아주. 네, 여러분들 오늘 질문이 어느 정도 더 이상 안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북 창조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러시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성전자랑 파트너십처럼 돼 있다 보니까 아까 그 G스타트 드리머? 네. 예. 그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몰랐는데 멘토단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멘토한테 상담받고 싶으시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어렵거나 하시면은 문을 많이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도 이제 어김없이 찾아올 테니까 박유진 주무관님 다음 주 저희 안내 좀 해드릴까요? 무슨 메뉴 준비되어 있는지? 네, 다음 주에는 3월 10일 수요일에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Q&A를 받고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직접 대출 자금 관련해가지고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목요일 3월 11일은 이노비즈 기업 인증, 메인비즈 기업 인증인데 그 인증에 대해서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마지막 금요일은 3월 12일 벤처기업 인증에 대해서 Q&A를 받을 예정이고 R&D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제 가점이나 이런 대상으로 3대장으로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하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시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 모 기업에 이제 그 섬유하시는 기업에 갔다 왔는데 벤처기업 인증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싹 바뀌어가지고 되게 답답해 죽겠다 막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나 그 질문하세요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 그 시간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질문할 거 저 적어서 주세요. 그랬더니 2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2개 받아왔는데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음 주에 꼭 다 질문 주시고요. 저희 오늘 방송할 때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제 화면 띄워서 막 PDF 파면은 이제 PPT 이렇게 보여드는데 그런 거는 어디 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방송하면서 사용된 발표 자료는 저희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이전의 것들까지도 다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희 청 홈페이지에 항상 있습니다. 방송 못 봤는데 어디 안 날아갔으니까 발 달고 도망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 저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은 다시 보기 서비스가 늘 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고 저희 방송은 편집이 없고 그냥 통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해도 다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래서 남이 한 질문을 다 다시 보고 이걸 공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거 질문 어떻게 봐?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질문 하신 분은 아마 영하진 않아서 질문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야, 그 채팅 보여줘. 그 채팅은 왜 숨겨놨어? 그러시길래 저희 채팅 안 숨겨놨어요. 그 다시 보기 보시면은 채팅 그대로 다 뜨고요. 혹시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국민학교를 나오신 세대시면은 그
주요 채팅이 있고 실시간 채팅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걸 주요 채팅만 해놓으시면 그 채팅을 다 보여주지 않고 그 유튜브에서 알아서 주요한 채팅만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실시간 채팅 했던 걸로 바꿔놓으시면 실제 했던 채팅 그대로 싹 다 나옵니다. 아니 그때 어디서 뭐라고 쳐준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보인다 그러시면 그것 때문이니까 그 실시간 채팅 했던 거 다 그대로 띄워놓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편집 없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서비스일 때 다 활용해 주시고 만약에 원하시는 메뉴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담당자가 나와서 질문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항상 채팅 중에도 알려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두셔도 좋고 저희 다음 주 하는 메뉴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메뉴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값진 메뉴들이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해보고자 하니까 여러분 그 의사소통할 수 있을 그 커뮤니티 탭 채널도 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참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덕분에 청년창업사관학교하고 다른 거 그리고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바깥에서 다니는 그 담당자들은 정말 알 수 없는 소문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셔서 덕분에 그런 거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